네, 오늘 장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또 간밤에 또 나빠졌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선 어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전쟁 이슈도 뭐 그렇고 네. 요즘 시장 자체가 뭐 일희일비하는 장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식시장도 전날 올랐던 게 다음날 빠지고 오늘 빠졌던 게 또 다음날 올라가고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죠? 항상 시장 일희일비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전쟁도 이제 어제 국내 시장에 반영된 것 자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약간 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뭐 그렇던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고. 네. 근데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또 그렇다고 또 뒤에 가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장 초반의 분위기는 그런 우리 시장도 약간의 잠깐 가나?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수가 한 2,700억에 유입됐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곧바로 약세로 좀 전환이 좀 됐죠. 그랬죠. 예. 하락세로 전개가 좀 됐는데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어제 올랐지만은 거의 뭐 부합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합 정도 있기 때문에 성에 안 차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렇죠. 저도 약간 좀 기대를 했거든요. 어제 정도 같은 경우는 2,760포인트, 50포인트 정도는 그러니까요. 안 차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수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15포인트, 20포인트. 전날 같은 경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시장에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지수를 올려주면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주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올라갈 거고 그럼 종합주가 지수가 훌쩍 15포인트, 20포인트 올라가야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었죠. 그런 시나리오 예상했던 건데 삼성전자 지수 못 오르고 SK 하이닉스도 1%도 채 못 오르고 그러니까요. 현대차만 그래도 약간 1, 2% 정도 올랐나요?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다.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도. 어제 국내 증시만 그랬고요. 어제 물론 아시아 증시 쪽에서 일본 증시는 좀 하락을 했지만은 중화권 증시들은 많이 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중국 상해 요즘 경제 셧다운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상해 지수라든가 홍콩 지수 같은 경우 2% 전후 올랐으니까 대만 증시도 1% 정도 올랐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또. 국내 시장은 상당히 어제 아쉬웠다. 그 이유 자체는 결국은 수급 주체 부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여전히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 언제 옵니까 도대체 이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특히 들어와 세거든요. 어제 아니면 환율이 어제 급락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제 환율이 뭐 1,209원까지 우리 한 10원 정도 떨어졌으면 이 정도는 1,100이 돼야 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급락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 전환하는 초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 팔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시장 자체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어제 프로그램 선물만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장 초반에 2,700 정도 반짝했다가 종가도 2,900이었으니까 거의 매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네요. 현물은 관망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적입니다. 자, 외국 투자가도 항상 얘기했다시피 현물은 안 살 거고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외국인들이 보기엔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면 요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시 성장주 장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장주라고 해봐야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이 밖에 없거든요. 일부 뭐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엄청나게 아니죠. 비싼 주식이니까 그렇죠. 일부 엔터 관련 종목들이 성장주인데 성장주가 없었던 부분 자체. 왜냐하면 미국의 다우지수에 구성된 종목들도 대체로 다 부진했었어요. 가치주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근거로 삼았던 것 자체가 여전히 국내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차지한 주식 시가총액 차지한 비중이 한 32% 가까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는데 선진국경인데 성장률이 낮으면 기대수익이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고성장기 때는 외국인 주식 비중이 확 올라갔다가 성장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외국인 비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영향도 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꾸 MSCI 신흥국 지수 중에서 중국이 2019년부터 편입하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자금들이 MSCI에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쪽에서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중국 쪽 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관련이 좀 돼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뭐 외국인 선물을 매수하다 보면 단위 이제 선물이 올라가니까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기간 투자가 있다 보다는 현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금융 투자가 약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더라도 플러스 1%, 빠지더라도 1% 정도 지지부진한 국면이 어제도 연출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부진했던 것 자체는 저는 요즘 시장이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 그전 반복적인 부분인데 예. 일단 거래 대금 자체도 여전히 부진해요.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9조 원, 10조가 안 되네요. 그다음 11조 원, 각각 코스피 코스닥이 20조 원이거든요. 근데 특정한 개별 종목 쪽에 거래 쏠림 자체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좀 표를 좀 보시면 어제 거래대금이 앞서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이 20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동제약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개별성 종목 일동제약이라는 회사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남선알루미늄이 어제 거래대금이 각각 1조 원이 됐습니다. 이게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위에 있네요. 엄청나게 단타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약간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아마 유통 주식수 아마 2배가 돌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전체 상장 물량에 상장 물량이 2배가 돌았을 거고. 쏠렸네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2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거래대금 한 10종목 중에서 보면 개별성 종목들의 현대사료, 제주반도체, 안내, SMCNC 정도가 포함이 됐으니까 이들 개별성 종목들이 어제 전체 거래대금 3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대형주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쏠림이 자체는 개별성 종목들이 심하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오늘 이후에도 이런 어떤 시장이 안 되니까 이런 쪽이 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개별성 종목 중에 거래대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쏠리다 보니까 또 다른 개별성 종목들은 마찬가지예요. 개별 종목도 어제 개별 종목 전반적으로 부진했거든요. 이쪽에 쏠리게 되게 되면 다른 것 자체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거래가 안 되니까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시장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들 종목 개별성 종목들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반복 나오는 거지. 이들 종목들은 이제 잠시 전에 거래 줄어들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부각되면 또 거래가 좀 증가가 좀 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짧게. 개별성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증가가 좀 되니까 이런 부분이나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 업종으로 보면 어제 특징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주들이 올라가고 수혜주들이 빠졌던 그런 쪽인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어제 많이 올랐던 것 자체가 상당히 올랐던 것 자체가 러시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던 현대차들이 우리 간편이 좀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거기도 문 닫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해가지고요. 오늘 약간 이제 반대되는 이슈가 약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별로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빠지진 않겠지만 약간 약세라든가 그런 흐름이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상승 국면 쪽에 피해주로 작용했으니까 곡물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수혜주로 약간 부각됐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제약주 SK 바이오사이언스 중심으로 반면에 상당히 수혜주로 움직였던 것들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공급 물량을 많이 수출하는 쪽이기 때문에 제한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중심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수혜주로 부각됐죠. 그다음에 건자재는 전기 하율했죠. 시멘트주들이 많이 떴거든요. 맞아요. 시멘트들이 많이 떴어요. 원자재 그것도 올라가지고 그런 거죠. 그렇죠. 시멘트 가격 뭐 다시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시멘트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인데 건자재. 근데 시멘트 쪽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격이 올해 1월 달에 이어서 지금 4월 달에 두 번째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역대급 가격 인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 자체는 좋지는 않거든요. 상쇄가 돼버리는 다만 지금 이제 시멘트 공급 대란, 작년도 이맘때 대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상반기 때. 그랬군요. 그래서 대란 얘기가 나오지만은 가격 전가가 아직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하위락 급등 것 자체가 이제 차익성 매도 물량이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는 당연히 이제 국채금리가 좀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하락한 흐름이 전개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엔터라든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일분자 의료품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이 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수소 관련 정책적인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수소 관련 종목들이 테마적으로 강세가 전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것들, 로봇 종목들이 어제 많이 빠졌고, 대표적으로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 수혜주로 작용했던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 비료라든가 사료 관련 종목들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주요 종목들 상승 특징 종목을 좀 보면 코스피 쪽에서 삼성 SDI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 SDI가 3.5% 올랐거든요. 올라간 이유가 중국사 쪽에서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경쟁사 대비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솔루션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을 좀 제시한 그 재료가 좀 나오면서 좀 올랐는데 어제 LG 에너지 좀 빠졌죠. 그랬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제가 실적 분석표를 좀 가지고 좀 설명 좀 이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예. 2차 전지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오늘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 이제 그 2차 전지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길게 좀 봐야 되거든요. 뭐 적게 길게 2024년도, 2025년도에 캐파가 중요하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예, 그래서 오늘 이번 현재 실적과 이제 2024년도 실적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네. 일단 현재 비교를 해볼 땐 시가총액이 중요하거든요. 예.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 총가 기준 103조 원, 예. 삼성 SDI가 우선적까지 포함하면 48조 원입니다. 두 배 차이가 나는데 네. 올해 실적으로 따지면 LG에너지솔루션이 PR이 133배. 133. 예, 그다음에 삼성 SDI가 26.6배.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근데 나네요. 그리고 또 2024년도까지 내다 보면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향후에 갈수록 성장성이 크니까 그렇죠. 2024년도 가게 되면 PR 기준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59배. 예, 많이 삼성 SDI가 18.8배. 매출액으로 기준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 SDI가 70%, 삼성 SDI는 거의 8, 90%가 2차 전지거든요. 그렇군요. 2차 전지인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별로 차이가 안 나죠. 2024년도 가게 되면 삼성 SDI가 24조 원, LG에너지솔루션이 26조 원입니다. 점점 약간 이렇게 좁혀진다고 봐야겠죠. 그게 보면 근거가 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이 비싸고 삼성 SDI가 주가가 싸다. 가성비가 좋다. 네,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은 저는 성장성이 부각돼서 각각 움직이는데 ROE가 수익성이 성장성 지표거든요. 자기 자본율의 LG에너지솔루션이 보기에도 ROE가 한 자릿수입니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성장주지 실적으로서는 성장주가 저는 아니다. 그런 쪽인데 그렇군요. 올라가더라도 탄력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주가 가격 자체는 결국은 CATL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 SDI는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서 충분히 상대적으로 삼성 SDI 주가가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쪽에 일단 좀 펀드메타 측면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증권사 의견은 저도 동조하는 쪽이고. 그래서 증권사 삼성 SDI 목표 주가가 가장 낮은 데가 74만 원, 높은 데가 108만 원까지입니다. 그 갭이 엄청 크네요. 갭 큽니다. 목표 주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7%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쪽에서 어제 맞아요. 건설 쪽에 한 종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슈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건설주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제 이제 현대건설이 그동안 그 강주에서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렇죠. 어제 나왔던 그 학동 사고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관할권을 쥐고 있거든요. 서울시한테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처분을 해라. 영업정지 8개월 내지 1년을 해달라 했는데 8개월 정지로 확정이 됐어요. 그랬군요. 확정이 됐는데 우선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서 8개월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다 생각해서 투자가들이 어제 3에서 15% 가까이 급등했다 밀렸는데 참고해야 되는 것 자체는 두 번째. 현대산업개발이 작년에 강주에서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두 번째가 사고가 더 커요. 화정덕건이. 거기 아마 17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그 건이 또 남아 있어요. 그거는 지금 더 최고 수준에 나올 수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시청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효거수를 하겠다고. 근데 불확실성 해소가 된 게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는 그 얘기를 측면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싶으시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사고 때문에 국토부 쪽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그래가지고 건설업사들이 부실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3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될 때는 바로 시장에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나면 이제 바로 끝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못 갔어요. 중성 건설주들. 왜냐 한 번 사고 나면 그렇죠. 부담이 되죠. 근데 이번 한 건을 해가지고 8개월 정업 청기를 받았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자체는 약간 후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설 쪽에 대한 그런 것도 있군요. 중성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겠나. 다만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한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현대건설 산업개발이 일단은 그 아파트 부실 것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영업적인 자체가 당장 기존에 수주 받았던 이라든가 허가 받았던 것은 사업이 진행되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PR이 지금 3배, 4배거든요. 그럼 다른 건설주 지금 대림 EMC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굳이 산다는 그런 주식을 사고는 그런 데 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다만 다른 건설주한테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철강주 다 빠졌지만, 이 시간에 보면 세화정은 어제 5%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거의 한 8% 넘게 오르면서, 엔터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어제
뭐 관련 종목 내 보이면 소속 가수인가 스트레이트 키즈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신입이에요. 예, 잘 모르겠는데 남자 그런. 예, 빌보드에서 가수들. 1위를 기록했던 것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BTS처럼 좀 간다 뭐 이런 예.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좀 볼 거 포아시아라는 주식이 어제 장중에 급등했다가 네. 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어제 뭐 25% 급등했다 밀렸거든요. 근데 그러네. 향후에도 이쪽에 좀 관심을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어제 올랐던 이유 자체가 현재 신정부 인수위원회 쪽에서 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파운드리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TMC급에 해당되는 수준의 기술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정부는 이제 삼성을 더 밀어줘야 된다 비메모리 쪽으로.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SK 하이닉스가 아마 주주총회했을 건데 아, 그렇죠. 예. 박종엽 부회장이 삼성 SK 하이닉스도 지금 디램 쪽에 많이 추진돼 있는데 그다음에 수익 구조 자체가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쪽이죠. 네, 그래서 비메모리 사업에 대표적인 영국의 반도체 설계 예산 ARM을 공동으로 인수하겠다. 그러면서도 비메모리 쪽의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QIC가 움직였던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비메모리 관련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와 관련된 회사가 AD 테크놀로지가 있거든요. 네. 두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네네. 즉 삼성전자 지원과 SK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시동을 건다.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료 좋네요. 비메모리에 관련된 예. 장비 회사들 쪽에 예. 관련된 종목들 코아시아라든가 AD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 회사들은 테크이라든가 JT라든가 종목들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거네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어제 예, 짧게. 동아성이라는 수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좀 주가 많이 떴는데 이것도 미국이랑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 관련된 기술은 미술이 좀 앞서가는 쪽인데 미국과 한미 수 합작 법인 유치를 통해서 네. 수소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어제 유니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 올랐는데 동아성은 기업량도 괜찮은 회사를 가지고 나오는데 회사 핵심 부품이 막정극 접합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작년 실적도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좋군요. 기업량도 괜찮아서 뭐 어제 올랐기 때문에 앞서겠다 싶고 올라 따라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수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주영 운용력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호흡을 두면서 보자.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손실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예, 일단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좀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 이게 과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국내도 그렇고요. 일단 먼저 미국 시장 오늘 나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나스닥 시장의 이격이 20일 이격이 지금 어제 주가가 좀 내려왔지만은 지금 106입니다. 오늘 간밤에 내려왔지만 아직도 과열이다. 예, 과열. 이 기술적 지표에서는 105 이상은 과열이거든요. 105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저점에서 나스닥 시장이 12,500에서 지금 14,500까지 올랐으니까 2,000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빠르게 올라갔다. 네, 빨리 올라왔습니다. 예, 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 가지고 오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네. 애플 같은 경우가 11연속 올랐다가 오늘 빠졌나요? 11거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쪽입니다. 빠질만해요. 미국 시장은 당연히 조정이고요. 국내 시장은 어떠냐? 국내 시장도 어제 주가가 못 갔던 부분 자체가 미국 시장보다는 이격 자체가 과열이 아닌데 현재 그 이격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높아요. 지금 102 정도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103입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이게 파란색인데 제가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이격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격이 95 아래 내지는 코스닥 시장 같은 92 아래에서는 과매도기 때문에 사야 된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103 정도 되니까 과열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랍니다. 이격이 그렇군요. 예. 접화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든가 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주가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기간 나스닥 시장 조정. 내려올 수가 있지만 예. 약간의 기간 조정. 오늘도 뭐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은 그게 빠지진 않습니다. 조정 구매라 해서 기간 조정.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봐야 항상 되는군요. 시장 자체가 지금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따라서 하지 말고 또 조정권에 사야 되는 거고 어제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잘 안 되는 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비하지 말아야 된다. 예. 예. 이게 시장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화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예, 그렇죠. 예, 환율이 그다음에 또 부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고 이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 그동안 비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강세고 달러도 강세.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원자재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반대로 달러가 가야죠. 위험자산인 안전자산이 달러가 떨어져야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이게 달러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들어왔으면 어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라든가 환경이 SK. 좋았는데도 잘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외국인 예. 수급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바닥은 하방은 좀 단단하다 지지가 정도? 좀 된다. 예, 그래서 예. 일일이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짧은 쓰나미입니다. 시장 자체가 지지분이라 보니까. 네, 잘 타야겠네요. 이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전날 강했던 주식은 제가 다음날 빠진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렇죠. 아침에 강했던 주식은 오후에 내려옵니다. 네. 거의 어김없이. 반면에 아침에 전장에 약했던 주식은 오후에 올라와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단기 매매가 워낙 극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일이 마시고 올라간다가 흥분해가지고 따라 산다든가 올라가면 오히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중 축소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빠진 개인 투자자에서 주식들은 중요하네요. 대신 이제 실적 펀더멘탈 괜찮은 주식이죠. 네, 네. 무조건 주가 빠진다고 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싸름은 순합니다. 여전히 관심은 그래서 시가 많을 때 실적 성장주고요. 신정부 정책 수혜주고 관심은 실적으로 보면 제가 전류와 정유 쪽에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정유요. 실적이 괜찮고 철강 그다음에 건설 자재 쪽에 그다음에 OEM 의류 쪽 여전히 괜찮거든요. 네. 뭐 성장주에서 2차전지 그다음에 IT 앞서 있던 비메모리 중심의 소부장 모빌리티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선별적으로 차별화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이제 모닝쇼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선물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유주들이 상당히 등락을 좀 왔다 갔다 해요. 또 $110 넘기더니 그거 내리더니 또 다시 올라가고 막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왜 정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업종으로서는 제가 이제 철강업종 실적 괜찮다가 오늘 정유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정유업종을 가지고 나왔는데 메리트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정유업종이 최근에 이제 실적 1분기 실적 지금 사전 분석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 네. 3사 영업이익 현재 가이던스가 2조 6천억인데요. 3조 9천억 예상을 합니다. 최대치 기준 해가지고. 최대치 기준으로. 네, 최대 기준에서. 예. 이 정도면 뭐 거의 50% 정도 증가니까 어닝 서프라이즈하는 실적이 예상해 볼 수 있는 엄청 쪽인데 많은 너무 거예요. 좋아서 예. 일단은 러시아 유익 자체가 아무래도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그래서 가지고 이거죠. 예. 정제 마진이 강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제가 보기도 제한적입니다. 그렇다 한다고 유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공급 물량이 3%를 차지하는데 네.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 제재는 계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길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경제 제재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네.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가는 강세가 전개될 거고요. 뭐 예. 90%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90% 이상이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체가 정유회사는 정제 마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에서 실적표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현재 시작 가이던스 SK 이노베이션이 가이던스가 7,500억 잡혀져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컨센서스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는 이제 1조 2천에서 1조 4,500억입니다. 최대 92%까지도 상승. 네, 그렇죠. 그다음에 SO1이 현재 가이던스가 많이 올라와서 9,400억, 최근에 8,600억이었는데 네. 1조 원대에서 1조 500에서 1조 4,530억.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는 9,200억대에서 1조 원 정도. GS가 3돈이죠. 적은데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지만은 관련 정보도 실적을 좀 표를 좀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예. 올해 전망치인데 그렇게 본다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은 실적 많이 나는데 아마 그 연결 기준에서 예. SK 온 때문에 적자 부분 자체가 까먹어서 이 자체가 상쇄가 되고요. PR이 연한배되는 수준이고요. SO1 PR 5.3배면 역사적인 저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는 PR이 1.7밖에 안 됩니다. 쌉니다. 1.7이라는 의미 자체를 보시면 참 대형주가 이런 그러니까요. 이럴 정도 있나 그럴 정도인데 예. 옆에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보시게 되게 되면 SO1이 작년도 기준에서 현재가 기준에서 3.9%, 예. GS가 4.7% 정도 되면 되는데요. 배당은 GS가 제일 좋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 오늘 제가 아하. GS라는 종목을 오늘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싸고 또 배당도 제일 많이 줍니다. 좀 예.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예산은 뭐 유가는 똑같고요. 네. 예산 이제 아무래도 지주에서 약간 성격이니까. 근데 그렇죠. 지주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핵심 지주의 자회사인 GS 칼텍스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인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장이 돼 있으면 내부적으로 네, 다르군요. 그렇죠. 예. 자회사 GS 리테일이라든가 GS 글로벌의 실적이 안정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예사가 에너지 정유회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최근에 발전 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발전 3사가 있는데 어떤 쪽? 소형 원자로 그쪽인가요? 그렇죠. 에너지 생산하는 에너지 쪽입니다. 생산 쪽. 이게 예. 작년도 아마 12월 달에 핵심 발전 자회사인 GS 에너지 파워인가요? 아마 그 그게 1조 원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돈이 예. 엄청 되면서 작년도에만 S&P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발전 사업 부분에서 거의 5천억 가까운 이익 났습니다. 이익 났는데 근데 문제는 S&P 가격이 에너지 가격에 특히 천연가스에 연동되거든요. 네. 지금 S&P 가격이 지금 180원입니다. 한전에 납품한 단가거든요. 예. 발전을 민자업체들이 발전해가지고 한전한테 납품 가격인데 납품 가격이 천연가스라든가 유가에 연동이 좀 되는데 유가라든가 천연가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발전 에너지 가격이 지금 같이 올라가겠네요. 작년도에 평균이 90불대였거든요. 예. 100%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발전 사업 부분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다면 1조 원 정도 이익이 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 부분이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 달리 정유회사 달리.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PR이 낮고 배당 수익도 없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주가는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정말로 원금을 나는 정말 지키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한테는 그런 분도 계시죠. 예. 그러면서 또 주가 자체가 워낙 싸니까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면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규칙적 지표상으로 작년 고점대가 이맘때 고점대가 5만 원대거든요. 5만 원. 손절은 이 정도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S 잘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